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들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제목, 썸네일에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IDT 코퍼레이션이 그 엑스래피드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그는 비디오에서 엑스래피드에 대한 그들의 이제 판단이 그들의 기대치를 초과를 했으며 엑스래피드가 제공하는 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30일 엑스래피드 임상 시험이 집중적이라고 지적했으므로 논리와 추론을 사용하게 되면 엑스래피드를 상당한 양의 용량으로 테스트한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평균 거래가 고객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고객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하여 1분 53초 만에 완료가 되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IDT는 올해 엑스래피드 및 엑스래피드를 이제 공식 출시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IDT 코퍼레이션의 정보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이 IDT 코퍼레이션은 이제 CEO가 사무엘 조나스고 2014년부터 이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에 있고 창립자는 하워드 조나스라고 하네요. 창립은 1990년 8월에 하였고 직원 수는 이제 1310명이라고 하는데 2013년 기준이라고 하니 아마 더욱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소매도매라고 하면서 선도적인 선불 결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며 미국의 70% 이상을 이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항공 탑업 이제 미국에 뭐 저녁에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 새로운 고객이 이제 8초마다 생긴다고 하네요. 수만 명이 이제 보스 레볼루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스 레볼루션 모바일 앱이 또 수상을 했다고 하고 이제 1억 5천만 고객의 연간 거래가 1억 5천만 명이 이제 사용을 하는 정말 대단한 이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연역을 보게 되면 여기 또 보스 레볼루션이 있죠. 보스 레볼루션이 무엇인지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보게 되면 IDT 이제 마스터카드 및 비자 유럽의 회원사가 되어 규제된 바렌 은행을 또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이런 IDT 코퍼레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 보스 레볼루션이 뭐길래 이렇게 수상을 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보스 레볼루션은 국제 전화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00700이라고 하면 알 수가 있을 텐데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국제 전화를 이걸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이제 보스 레볼루션 선불 비자 카드, 네, 뭐 비자 가상, 빌페이 이렇게 또 송금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금 기능도 있고 뭐 전화 걸기 국제 또는 국내 네 이러면서 네 하고 있는데 아마 보스 레볼루션이나 다른 네, 프로그램을 엑스래피드를 이용해서 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DT 코퍼레이션에서 이제 엑스래피드를 정말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겠다, 쓰겠다 이런 오피셜이 나왔으면은 정말 리플사의 그리고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홀더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침에 리플에서 이제 12개랜다. 죄송합니다. 12억 개 XRP가 전송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리플이 발신자고 수신자가 비트스탬프라는 비트스탬프 플랫폼에서 생성된 계정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거래는 리플에 의해 시작되어 다른 리플 소유의 지갑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 이 XRP를 받은 지갑은 불과 며칠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리플사의 이런 고객, 엑스래피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보내진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이 세 번째 트랜잭션이 이제 두 번째 트랜잭션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다소 이상하다고 합니다.
네, 보게 되면은 네, 보내진 개수가 정말 똑같은 거를 볼 수가 있고, 네, 보내진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 비용도 이제 똑같겠죠. 그리고 주소도 똑같습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네, 이게 이제 XRP 커뮤니티에서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추측할 수 있는 게, 뭐 실제로는 뭐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 12억 개의 이제 XRP가 원장을 통해 전송되는 중이라면 리플에서 좋은 일이 발생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XRP 커뮤니티의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코인베이스 리스팅 XRP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17년 1월 28일 오후 4시에 이제 플랫폼 3개 모두에서 유지 관리가 수행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이 아니고 아마 이제 2019년을 잘못 쓴 거겠죠. 과거 이제 코인베이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서버 유지 보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지 관리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XRP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입니다. 참 이게 원문을 돌리다 보니까 너무 좀 문맥상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12억 개가 그거다,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상장 준비 중이다, 더 이상 XRP를 미루다간 자기들도 큰일 날 것 같다, 라는 이제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봐야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정말 리플 XRP를 하루빨리 네, 상장시키길 바라봅니다. 사실 코인베이스에서 상장을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크나큰 이제 펌핑이 있을 거라고는 이제 예상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상장이 안 되는 것보다 이제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377만 원대 혼조세 이러면서 피델리티 암호화폐 위탁 서비스 3월 정식 출시 전망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뭐 계속 하락을 해서 지난 3일 동안 100억 달러 이상 떨어뜨렸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네, 100억 달러 이상 떨어뜨렸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가격 동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코인베이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이제 빌라지 스리니바사는 암호화폐 산업과 개발 활동 면에서 암호화폐 부분이 번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게 되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올 3월 비트코인 위탁 거래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를 오프라인 형태로 저장하는 콜드 스토리지 기능이 이미 가동 중이며 현재 일부 자산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작년 10월 암호화폐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 회사인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을 설립한 데 이은 실질적인 제품 출시라고 하는데요. 거대 자산 운용사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 신뢰도가 올라가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피델리티 암호화폐 위탁 서비스 출시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예탁금이나 의무 교육과정 등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 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 시장 사업 계획을 30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등에 집중되고 있는 개인의 위험 투자 수요를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창희 파생상품 시장 본부장은 개인의 위험 투자 수요가 있는데 파생상품 진입 장벽이 높아 해당 수요가 암호화폐나 해외 선물 등으로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이 사설 선물 업체를 통해 투자하다가 사기 등 피해를 보기도 한다며 위험 투자 수요가 음지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 시장 진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만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